중개사법의 위반 시에 제재, 지난번에 표 한 장 드렸잖아요. 그 표인데, 그래서 일단 그 표의 장글씨들을 다 보기 전에 이 털부터 잡아놓고 살을 갖다 붙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마 불법 맞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 말이지. 그럼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틀 속에서 놀아본다 이 말이지. 자격증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그리고 그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 전부 다 몇 년짜리? 1년짜리라 그랬다 이 말이지. 요 탁 찍어야 되는 게야. 알겠어요? 요 탁 찍어야 되는 게야. 제가 찍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사진 찍혀져 있다 안 찍혀져 있다? 찍혀져 있다 생각하고 요 탁 찍는 거야. 그럼 시험 지문은 왜 나오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리 나오면 OX, O 가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특히 양도대여한 자는 요도 콕 찍는 게.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지. 1년짜리 뿌이지. 그 양도대여한 사람은 요도 찍고 요도 찍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죠. 방금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요리 나와도 오고.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도 오고. 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때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그래서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둘 다 적어도 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반 시의 제재는 이 표를 머릿속에 찰칵 사진 찍어둔다 생각하셔야 돼. 찍어두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다? 찍기 연습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찍기.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그러세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어. 위반이가 위반 아이가? 위반이죠? 위반인데 이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수도 있죠. 또 누가 위반했을 수도 있노?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수도 있다. 나누어서 찍어보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디 찍는다? 요 확 찍는 게야. 원래 업무정지사유였는데 요걸로 바뀌었어요. 500만 원 과태료 부과사유라. 요거 뿌이라. 그러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요 콕 찍는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찍기 연습을 시험 칠 때까지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머리 굴릴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자꾸 찍기 연습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찍기 연습할 때 그 표를 나눠드린 거 있잖아. 보고 읽으면서 찍기 연습하시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버드고 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포상금 지급 사유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있었죠? 이미 등록했노 안 했노? 했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지. 그러면 그 등록의 효력을 우회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시켜야 될 거 아이가? 요 콕 찍는 게야. 요 콕 찍고 몇 년짜리도 된다. 요 콕 찍는 게야. 알겠죠? 두 군데 다 해당되는 사유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거기서 더 금상첨화는 아까 포상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거까지 판단하면 제일 100%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양도대여도 봐봐요. 요 찍고 요 찍었지? 또 무슨 사유도 된다. 포상금 지급 사유도 된다. 이렇게 탁 찍는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했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그럼 그 검증이 위반한 거거든. 몇 년짜리다? 요 콕 찍는 게야.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 그러면 요도 콕 찍는 게야. 그러면 시험 지문 왜 나오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한 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맞죠? 상대적이니까 등록 취소하고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알겠죠?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면 오래되는 게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우린 찍기 연습을 하지만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포상금 지급 사유다 아니다?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 풀면서도 나오면 또 외우고. 알겠어요? 제재가 나오면. 그래야 되는 게 이 제재에 관한 거는 시험 문제 한 8, 9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20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제재분류표 나눠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굴러 댕기는지도 몰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요 틀을 잡으셔야 돼. 알겠어요? 이 틀을 봤는데 잡아봐요. 벌칙이고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처분은 누구의 권한이다?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행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자격 취소 처분하고 뭐 자격 정지 처분은 다 교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야.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공인중개사. 그런데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자격 정직하는 거 있나? 없어. 알겠어요? 지정 취소 처분은 장관의 권한이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행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봐봐요. 제가 이런 걸 문장을 시험 문제 낼 때 저는 이 표 갖고 많이 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만 이래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 안 받게 되면은 뭐 지정 취소 사유거든.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또 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돼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도 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병과되는 경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점을 한 군데만 찍는 뭐다? 그래도 어찌 기억하겠는데 두 군데 찍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등록증, 자격증, 원본 이런 걸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관청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도 이래 되는 거야.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짜리거든.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휴업신고 의무 위반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 이래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항상 시험은 문장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꾸 찍기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할 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개사 시험이 1년 만에 따기가 어렵다 하는 게 할 게 많아서 그런 게야. 알겠어요?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늘 우리가 상담할 때 중개사 시험 저도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담해 오면 뭐다?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죠. 근데 공부가 어려운 거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 생각하지 말고 양이 많다. 알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327페이지 봅니다. 2절의 행정처분 봅니다. 행정처분. 어디로 갔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중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집구석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돼. 요 있잖아. 요 자격 취소 처분 대상이 되잖아. 되잖아. 장롱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장롱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했어요. 그럼 자격 취소 소요 아이고. 알겠어요? 중개보조원 및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결국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나 없나? 없잖아. 등록증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일이 있나 없나? 없어. 무등록 중개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 없잖아. 알겠습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거밖에 더 있나 말이지. 알겠어요? 이건 벌칙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 틀부터 외울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그 표 갖고 찍기 연습하기 전에 이 표부터 뭐 찰칵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알겠죠? 제가 나눠드린 표가 여기라. 알겠어요? 이 속에 제가 일일이 8가지 적었고 11가지 적었고 15가지 적었고 4가지 적었고 7가지 적었고 5가지 적었고 그런 기다.
가지수 다 맞아요. 세리 볼 거 없어. 그렇지요. 다 맞아. 그렇지요. 자, 뒷페이지 갑니다. 328페이지. 행정처분의 무슨 절차? 사전 절차. 1번에 뭐? 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청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느 법에 따르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공부 안 한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규정만 있다는 거야. 잘 봐요. 취소. 맞죠? 취소 아이가. 나머지는 뭐고? 정지 아이가. 그렇죠. 취소 처분을 행할 때만큼은 사전에 무슨 절차 거치라? 청문 절차 거치라 하는 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청문 절차 진행 과정은 어느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2번에 이제 무슨 제출? 의견 제출. 설명됐습니다. 알겠어요? 취소 처분 빼면 무슨 처분밖에 없다? 정지 처분이다. 이 두 정지 처분할 때는 사전 절차로 뭘 거치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재가 알겠어요? 의견 제출하면서 적어놨잖아. 적어놓은 이유는 잘 들어. 우리 행정절차법 조문에 보면은 알겠어요? 행정절차법 조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관련 법에서 청문을 거쳐라 하는 처분 이외에 다른 처분은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은 무슨 기회는 줘라?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라 하는 요 말이 어느 법에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그래서 이 필자가 2번 의견 제출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근데 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네, 그래서 청문은 뭐고 의견 제출의 기회 주는 거는 뭐고 그걸 구별 못 하는 것다. 맞죠? 청문이라는 것은 알죠? 이 사람에게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과연 그러한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게 청문 절차다 이 말이지. 그럼 아직까지 그런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조사해 보자라는 게 뭐 청문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사전에 거친 다음에 맞으면 처분 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라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이미 뭐다? 행정처분 내릴 대상자야. 정해졌어. 그래서 내리라 하긴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소리야. 그게 바로 뭐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정지처분은 몇 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지처분 대상 위반을 했는데,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의견 들어보고 6개월을 3개월로 할지 1개월로 할지 그 기간을 정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 3번에 청문 제외 나왔잖아. 청문 제외. 알겠어요? 청문 제외. 이것도 줄 건 없습니다. 별표할 것도 없고 제 설명만 들어요. 알겠어요? 자, 이미 이 사람은 사전에 청문 절차 거치나 안 거치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나 안 주나 알겠어요. 이미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는 굳이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인 거 네모 박스에 뭐 2번 한 읽어봐.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뭐로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사법부가 이미 이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라고 재판했다 안 했다? 했는데 알겠어요? 뭘 또 청문 절차 거칠 거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하락할 거야. 다 들었으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면은 몇 년짜리예요? 1년.
등록증 양도되어도 1년. 그렇지요. 정대여는 1년이에요. 1년. 그렇지요. 형사고발 사유죠. 한번 봐봐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자격증 양도대한 사람을 적발했어. 적발했는데 그렇지요. 자격 취소 사유죠. 그렇죠? 근데 1년짜리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법에는 요 사유도 되고 요 사유도 돼.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는 자격증 대여했다라고 적발하면 자격 취소 안 내려요. 안 내리고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해 봅니다.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해 버리. 1년짜리니까. 그럼 수사기관에서 오세요 하면서 소환증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환증 날라고 조사해 볼까 아이가? 조사해 보면은 자격증 대여가 맞거든. 그러면 기소한다 난다? 합니다. 공소 제기합니다. 1년짜리니까 재판 받아야 될까 아이가? 그러세요. 그럼 재판 결과 벌금이 나오든 징역형이 나오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하면 유죄가 무죄가? 유죄잖아. 그럼 자격증 대여가 확실하나? 확실하나? 확실하잖아. 그때 되면 구청에서 뭐? 구청에서는 취소 권한이 없잖아. 그러면 시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뭐 자격 취소 처분 내려버려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요. 이미 법원에서 뭐 자격증 대여가 유죄다 이거 확정 판결 놔버렸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쉬운 거 할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무슨 사유라요?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뭐 지정 취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지. 개업공인중개사겠지. 거래정보사업자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걸 찰칵사진 찍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야.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 해산하마. 그렇죠. 그러면 해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나? 없어요. 그냥 취소되면 되는 거야. 그러세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해도 뭐 내린다? 등록 취소예요. 그 사망해놓은 사람들 있고 뭘 청문 절차 거친단 말이고. 응? 그 청문 대상이 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돼. 그러세요. 자, 그 다음 됐고 3번 청문 제외 삭제합부면 되고 4번에 사전 절차가 삭제합부면 되고 알겠어요.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에 그 표는 놔두고 알겠어요. 놔두고 일단은 나중에 마무리 차원에서 보시면 돼. 자, 329페이지에 03에 누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뭐가 있나? 이 표 사진이 안 찍혀지니까 또 머릿속에 또 이거 두 개 아이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아이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처분의 종류 나오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로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안 가나? 알겠어요. 그 이 표가 딱 사진 찍혀져 있으면 그걸 읽을 게 뭐 있노? 알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이 있는 자 전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의 하나에 부과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에 부과된다. 안 돼 있나? 그래서 세 번째 줄 거나요.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부과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그래서 됐죠? 그래서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2번. 기속적 성질, 재량적 성질 하는 단어 각각 동그라미 치놓으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떠먹이 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이거 뭐라고 돼 있노? 자격 취소 처분은 무슨 처분? 기속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무슨 처분? 재량 처분. 이거는 하여야 하는 처분이고,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속 처분이냐, 재량 처분이냐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스타일로, 알겠어요? 스타일로.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공법에서는, 알겠어요? 계획 공부할 때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지. 기속처분이냐, 재량처분이냐, 중요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런 거 갖고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뭐를 실시하게 돼 있다?
청문을 실시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줄 끝에 봐봐요. 그러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걸 적어 놨잖아요. 자격 취소 처분은 뭐 청문, 정지 처분은 뭐 의견 제출 기회 안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소는 다 청문이야. 정지만 의견 제출의 기회야. 알겠어요? 그렇죠. 뒷페이지 갑니다. 330페이지 양갈로 2번에 처분권자 해가지고 별표 자격 취소 처분이든 자격 정지 처분이든 누구의 권한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동그라미를 딱 치면서 그러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알겠어요. 자, 자격증은 서울시장한테 받았는데, 알겠어요. 이 위반은 대구시에서 했어. 알겠어요. 교부는 서울에서 받고, 알겠어요. 업무를 수행한 대구에서 하다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감이 발견됐어요. 그럼 누가 적발했겠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시장이 적발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대구시장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권한이 있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적발은 여기서 했으니까 네. 알겠어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 절차.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대구시에서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가 청문조서, 알겠어요? 의견서 이런 거 작성해가 어디로 보내줘 본다? 서울시장으로 보내줘 보면 서울시가 읽어보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1인 내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에 나서 몇 가지? 4가지 나왔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4가지. 이거 제가 나눠드린 표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거 찍기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근데 4번은 별표. 작년에 개정된 4번입니다. 작년에는 알았어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게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형법 하는 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게 대폭 신설돼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든 형법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형법에 범죄 이름들 적어놨지? 다 안 해도 돼요. 한번 눈으로만 슬쩍 보면 돼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사무소 등의 위조 변조죄, 위조 사무소 등의 행사죄, 사기죄, 횡령 배임죄, 업무상 횡령 배임죄 이런 걸 위반해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 자격 취소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뭐다 자격 취소 당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 전세 사기범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작년 4월 18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알아두면 돼. 자, 3번 봐봐요. 이리 하면 진도는 못 나가는데. 자, 3번에 무슨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누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하는 1년 순간 누가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아이가.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소공한테만 내리는 처분이라 했으니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구나 바로 떠올려야 되지.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근데 업무 수행해뿌리. 수행해뿌리. 수행하든지 아니면 뭐다 다른 개업공인 사무실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한다는다 해뿌리. 그럼 위반이가 위반 아이가? 위반. 괘씸죄가 안 괘씸죄가? 자격 취소라. 그거 3번 아닙니까? 자격 취소. 이해돼요?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것도 엄밀히 한번 나눠야 돼.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정지기간 중이야. 그냥 일을 해버렸어. 그냥 자격 취소야.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다른 개업공인 사무실에 뭐 취직해버렸어요.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이야.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야.
자격 취소죠? 1년짜리도 돼. 왜?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했잖아. 이중소속 금지 규정 위반하면 몇 년짜리다? 1년짜리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종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합. 일기 제일 이 과목에서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중에도. 그렇죠? 다 기억을 동시에 못 돌리거든. 그렇죠? 그 제가 일찌감치 그 표를 만들어 드린 것이 그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 계속 수시로 찍기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요? 찍기 연습. 자, 그럼 됐죠? 밑에 이제 2번에 자격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까지 쭉 다 적어 놨잖아. 알겠어요? 331페이지까지. 알겠어요? 331페이지까지. 그렇죠? 근데 아까 분명히 형법상의 그 범죄 이름들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횡령, 배인죄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그냥 한번 눈으로 쭉 보고 지나가면 돼. 그 다음 저 밑으로 갑니다. 331페이지에 제일 밑에 처분 후의 조치 얘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세 줄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으면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뭐하라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해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고하고 통지해야 된다. 내용은 쉽죠? 근데 이거 물으면 또 답을 뭐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내렸으면 그만이지. 그 내린 사실을 장관에도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16명의 다른 시도지사에게 와 통보하라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 왜 만들어 놨겠어요? 딴 데 가서 뭐 할까봐? 딴 데 가서 일할까봐? 그럼 장관한테 보고할 것까지는 없지. 굳이. 그럼 딴 데 가서 일할 것 같으면은 등록관청, 시군구청장한테도 보고 알려줘야 되지. 그냥 장관한테 보고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동급이니까 통보하고 이렇게 놨죠. 그렇지. 시험 못 치게 하려.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앞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자, 자격 취소자는 지금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렇죠. 근데 봐봐요. 자격 시험의 실시권자가 누굽니까? 원칙은 시도의사지만은 예외적으로 장관도 시행할 수 있잖아. 그 시험 실시권자들한테 다 알려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대구시장한테 자격취소 처분 받아가 내년에 응시할 때 뭐 경상북도 가가 응시 뭐하게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규정을 딱, 요 문장을 딱 읽으면서,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앞에서 공부했는 거. 여기 탁 떠올라지는 순간 합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밌어집니다. 그리 되면 공부가. 그 다음 332페이지에, D페이지. 2번에 자격증의 반납해 놨어. 두 번째, 세 번째 줄 것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뭐해라? 반납해라 라는 거야. 그 자격증을 뭐다? 오용할까 싶어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누구한테 반납해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알겠어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라. 자, 제가 시험 지문을 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듣고 OX 판단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OX. 제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했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안 했나? 똑같은 말 아이가? 자격 취소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잖아. 에? 그 여러분들은 생각도 없이 글자 틀리면 무조건 X 익혀 본다. 그 여러분들이 익힌 문장 표현 그거하고 똑같이 나오면 쉽다 하고 표현을 바꿔서 내면은 뭐다 어렵다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알겠어요? 자, 됐죠? 그 다음 니은 봐봐요. 자격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뭐해서 대신해서 자, 줄 것입니다. 사유서를 시도의사에게 제출, 그거 줄 것입니다.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라는 소리야. 반납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딴 거 없어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꼭 회수하겠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격증을. 자격증 꼭 회수하겠다라는 게. 자, 그 다음 디귿 봅니다. 알겠어요? 자격 취소 7일 내에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회수로 인하여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납 안 하면은 얼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의무가 있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요 콕 찍고 지나가 보는 기다. 알겠어요? 이 과태료를 갖다가 누가 부과하겠어요? 반납을 어디다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잖아. 그럼 그 교부한 시도의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에? 3번 처분의 효과. 1번은 앞에서 했죠? 그렇죠? 2번 봐봐요. 자기 유치된 자는 무슨 사유에 해당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3년 동안은 등록도 뭐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종사도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다 했는 거예요. 했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근데 3번은 자 봐봐요. 자 봐봐요.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좀 읽어봐봐요.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지. 이 사람이 자격 취소됐어. 알겠어요? 이 사람이. 에? 그러면 3년간 응시한다 뭐한다? 뭐하죠? 또 3년간은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렇죠? 그렇죠? 또 3년간은 알겠어요? 중개보 종사 뭐예요? 알겠어요? 그 두 가지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격 취소 당해봐. 이게 날라가 버렸잖아. 이거는 날라갔나 안 날라갔나? 이건 뭐예요? 등록증 아이가.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뭐 등록증도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격 취소 당했으면 등록증은 왜 될까? 그걸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 아이가. 맞죠? 이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된가 아이가. 그럼 뭐가 되노? 등록 취소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3번에 적어놓은 거잖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요청을 받으면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뭐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세요.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했는데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자격 취소 사유라요? 아니라요? 아니거든. 아닌데 자격 취소해야 한다 하면 OX가 X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겠어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디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 맞지?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거 공부할 때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결격사유. 저 앞에 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할 때 그 11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은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걸 물은 거잖아. 이걸 물은 거잖아.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가 맞으려면은 자격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벌금 300만 이상 받은 거는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잖아. 결격 사유라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자격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자격 취소는 안 돼. 그럼 벌금 냈어. 그렇죠? 자격증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살아있죠? 이 자격증 갖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러 갈까 못 갈까? 못 가! 결격 사유잖아. 알겠어요? 이런 걸 판단하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종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이러면 되는 거야. 내가 자격증 가진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우회될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우회될까? 아무리 공부했는 것 동원해도 자격 취소는 안 되는데 그럼 벌금 받았으니까 벌금 낼 거 아이가? 그럼 벌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근데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기억에 따르면 저 앞에 결격사유에서 나오던데 그러면 결격사유라는 단어의 뜻이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자격증 취소는 안 당했다 하더라도 이 자격증 갖고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라는 게 알겠어요? 몇 년 동안은? 3년이지. 왜?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결격사유야 아이가. 이렇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고 연습을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 연습이 덜 된 상태에서 자격증을 덜컥 취득했어. 취득했까 영업하다가 알겠어요?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벌금만 내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갑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자 봅시다. 연습도 이 다 시험 지문감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뭐까지 했다? 등록까지 했어. 자격증도 있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야. 위반인데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어. 400만 원, 500만 원 나왔어. 알겠어요? 받았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우회될까요? 자격 취소됐고 안 됐고? 안 돼. 알겠어요? 안 돼. 알겠어요? 뭐 될까요?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시험 지문 낼 때 어떻게 내는 줄 압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으나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격은 취소되지 않으나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요. 실전 문제예요. 그래서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누구한테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 3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뭐한다? 통지한다. 시험 못 치게 하려고. 5일 맞죠? 7일 아니죠? 그럼 7일 하면 또 틀립니다. 4번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세요. 5번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뭐한다?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사유 아이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 오케이?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오늘 진도를 목적대로 못 가겠네. 333페이지에 3번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은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정지 처분 봅시다. 처분 대상자 해놨는데, 자,
처분 대상자 해놨는데, 알겠어요?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 알겠어요? 그 1번에 그 말 적어 놨잖아, 알겠어요? 2번 두 줄 줄 거예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해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라는 소리야.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그렇죠? 왜 통보하도록 하겠어요? 자격정지인데 뭐 시험 못 치노. 알겠어요? 봐봐요. 자격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권한이 아니잖아. 교부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니까 등록관청이 그 정지 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알려주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글을 똑같이 읽는데 자격 취소하는 글자 읽은 적도 없는데 계산노.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3번 읽어봐봐요. 그냥 읽어봐. 똑같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라. 아까 자격 취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뭐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고. 아까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뭐? 청문 절차고. 그 차이 보이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 자격 정지 사유 해놨지? 몇 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한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것 동그라미 지나놓고 네모 박스 별표. 이건 좀 자주 물어요. 자격 정지 사유는. 자격 정지 사유는 좀 자주 물어요. 알겠어요? 이건 누가 위반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런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들인데 잘 들다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가 없는 것들이가?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를 공부할 때 요 위반을 소속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돼 있잖아. 맞지?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무슨 사유일까 한번 점검해봐요. 무조건 업무정지가 아니지. 1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하잖아. 맞지? 이중소속 아이가. 적어요. 1번 왼쪽에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한 경우에는 뭐 자격 정지 사유다.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소속이 이중 소속을 했던,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던 행정처분은 다르잖아. 행정처분은 다르잖아. 그런데 둘 다 위반이 이중 소속 아이가. 이게야.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이리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이기도 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유이기도 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도 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의 사유이기도 하다 이 말. 그렇지요.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당하잖아. 이중 소속 해가 적발당하잖아. 적발당하잖아. 그럼 바로 형사고발이야. 형사고발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 에? 무죄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내릴까?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위반했다, 이중소속했다 해가지고 고발 조치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중소속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정지 내리나? 안 내리는 거지. 그게 실무가 진행되는 게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사실도 마찬가지 등록관청에서 적발하면 바로 고발 조치. 그랬는데 무죄 판결 나쁘면 등록 취소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시험은 에이? 이중소속하는 경우에 무슨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것만 묻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자 2번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소속이 이걸 위반하면 자격정지잖아.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요. 등록 취소요. 자, 여러분들이 등록 취소했어. 도장 등록 안 했다고 등록 취소했어. 도장 등록 안 했다고. 심하나 안 심하나? 심하죠. 감이 오지. 그럼 등록 취소 밑에가 뭐고? 업무정지 아이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판단할 것도 못 돼요. 우리가 저 앞에 공부할 때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이잖아. 그 인장 등록을 안 했으니까 네 일 시작 뭐해? 일 뭐해? 하는 게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알겠어요? 아직까지 머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자꾸 훈련하시면 돼. 그렇죠?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예? 당연히 알지. 도장 등록 안 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면 이 대한민국이 대대로 왜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봐봐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고 하잖아 지금.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이게 500만 과태료 부과 대상. 옛날에는 업무정지였는데 바뀌었어요. 500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잖아. 왼쪽에다가. 4번, 5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뭐 업무정지라고 적어요. 6번, 7번 왼쪽에다가는 뭐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적어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6번이 바로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아이가? 그렇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지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세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심찮게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집구석에 가서 책을 들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죠. 안 본다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다? 직접 확인 사살을 시켜드립니다. 그러세요. 256페이지 가봐요. 256페이지 가봐요. 256페이지에 그 위반 시 제재가 양갈로 1번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별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때 별표한 이유가 의외로 이걸 자주 묻는다 해가 별표해 드렸거든. 그 밑에 읽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 공부하라고 별표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집구석에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까지도 강의를 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왕 진도는 늦은 기고.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이중 시리즈 있다. 켰나 안 켰나? 이중 시리즈. 그래서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그렇죠? 이중 뭐다? 이중 계약서 금지. 그렇죠? 또 있어요. 이중 사무소 금지. 알겠어요? 이 이중 시리즈야. 알겠어요? 내용은 뭔 소리인지 다 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중 등록 금지나 이중 소속 금지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다? 상대적 등록 취소야. 알겠어요? 에? 같은 이중 시리즈인데 이 절대적인 상대적이야. 알겠어요? 근데 요거 위치 바뀌었다. 에이. 위치 바뀌었다.
이중사무소 금지, 이중계약서 금지. 자, 봐봐요.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공부할 때 이 세 개는 다 1년짜리야.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이중계약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출제 가능성이 높겠나 안 높겠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시리즈 4개를 머릿속에 공부했는데 3개 다가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인데 요거는 뭐다? 같은 이중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기 쉽잖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한다 하면 옥 하는 사람 망수두룩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다 적어줬잖아. 적어줬는데 한 개 더 적어보면 얘는 또 머리 팽 돌아버리. 또 적어볼까요? 5번에 적을 때는 1, 2, 3, 4, 5, 6, 7 왼쪽에 적지 말고 오른쪽에 적습니다. 오른쪽에 여백이 있지? 경우 옆에 있잖아. 어? 경우 끝에다가 적어봐요. 1번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오른쪽에다가 뭐 1년 적으면 되는 거야. 이중소속이니까 형사처벌 대상 아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번호가요. 6번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 끝에다가는 뭐 1년 X 그리 적어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적어놔요. 그 다음 7번 봐봐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돼 있지? 끝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1년 또는 3년 그리 적어놔. 1년 또는 3년. 이 금지행위가 총 몇 가지고? 9가지 된다 아닙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거래상 중요상에 대해서 거짓 때문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마라.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양 인대는 관련 정서. 알겠어요? 이런 거 뭐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마라. 중개하지도 마라. 이런 거 쭉 나왔잖아. 알겠어요? 미등기 전맹이를 중개하지도 마라. 투기 조작한 행위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나왔잖아. 그 금지행위는 다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위반 내용이 알겠어요? 이 제재로 많이 활용이 돼요. 특히 중개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거든. 그렇죠? 됐죠? 그 다음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처분의 뭐? 효과에 나서 당연히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중소속한다 뭐한다? 뭐한다. 정지기간 중에 일을 하거나 이중소속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다. 아까 자격 취소 사유 나왔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무슨 사유에 해당대가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사표 내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퇴직했다 하더라도 정지기간 중이다 아니다. 정지기간 중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격증은 살아있지만은 그 자격증 갖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도 뭐하고 중개사무소 개를 등록도 뭐한다. 무슨 기간 중이라서? 정지기간 중이라서 그런 거죠.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 봐봐요. 별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에는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며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절대적 등록 취소에. 다른 한편 이에 해당하는 소속공인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입장은 상당히 어려울게요. 자, 제가 스토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라. 소장님이다. 근데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었어. 3개월. 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받았어요. 소장인 저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3개월 받았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인 소장님한테는 어떤 법적 효과가 나타나냐? 해고해야 돼.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면은 알겠어요? 2개월 이내에 사유가 해소가 안 되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정지? 업무정지된다 했거든. 알겠어요? 근데 또 봐봐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받았어. 알겠어요? 그럼 정지기간 3개월 동안 일하나 뭐하나? 뭐하는데? 이놈 없으면 우리 사무실에 일이 안 들어가.
그래가 정지기간 중이라도 일해라 하면 소장이 내가 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어. 그거 가다가 적발됐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알아요?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거야. 자격 취소야. 근데 그 일을 시킨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버려요. 그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케 한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이 효과가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알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면서 공부를 해가 확실히 알아놔야 나중에 개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어떤 상황에 놓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수 있거든.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자격정지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격정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거 줄 거나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내용이 밑에 표라, 표. 이 표가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1번부터 7번까지 아까 봤던 거 그대로지. 그대로인데 이제 이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런 거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렇죠? 6개월짜리 3개월짜리까지 안 외워도 좋아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지만 무시.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7가지가 자격정지 사유다 하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 표 바로 위로 가봐요. 위로 가면은 세 번째 줄 끝에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한 때는 자격정지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줄 거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건데 위반 행위의 동기나 결과 이런 걸 참작해가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최대 몇 월을 초과 뭐한다? 6월을 초과 뭐한다라는 거야. 그건 알아놓으시면 된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발대가 그래서 이 분리 가잖아. 분리가마 진술을 잘하잖아. 진술을 잘하면은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정지 처분 3개월짜리 적발대가 불려가잖아. 그럼 진실되게 하잖아. 그러면 뭐 반틈을 깎아줘. 그러면 1개월 15일 이렇게 자격정지 처분 이리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거짓말만 시실 해놓고 알겠어요? 이카잖아?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짜리니까 2분의 1을 가중하면 4개월 보름 일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럼 원래 6개월짜리 정지 처분 내리는 거는 가중 뭐해? 3개월 가중해봐야 9개월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리 못 내리.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실제로 이 가중 감경하는 처분들이 실무상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유가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거 구분해봐라 하는 시험 문제 과거 낸 적 있어. 있는데 그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실무에서는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는 건데 3개월짜리면 어떻고 6개월짜리면 어떻고 그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답답하네. 이 법령을 끝냈어야 되는데 딱 3, 40분이 모자랐네. 알겠어요? 뒤에 끝내고 오후에는 알겠어요? 오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거래 신고법으로 그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공부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래신고법은 몇 문제는 기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몇 문제가 최소한 나온다. 3문제는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4문제면 10점입니다. 알겠어요? 10점. 그걸 5분에 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돼. 알겠어요? 자, 마치고 2시 반에 봅니다.